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쌀쌀했는데요. 이제 곧 날씨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존 이 디튼이라는 변호사님이 이제 오늘 장문의 트윗을 남기셨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제가 키포인트를 요약해 드리자면요. 오늘은 아주 엑기스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전문가나 진지한 투자자들의 의견처럼 과거 80년이 넘는 하우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리플 소송권은 말이 안 됩니다. 영국 FCA는 XRP가 증권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싱가폴, 스위스, UAE 모두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며 XRP의 80% 거래가 미국 바깥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다른 기관들 중 CFTC라든지 핀센, XRP가 전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유독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떼장이죠. 이어서 SEC가 진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은 제드 맥켈럽이 매일 덤핑하는 코인을 계속 놔두진 않았을 거다. 이 말이 왜 이 사건에서 제드가 소송에서 제외가 됐냐? 저도 웃겼던 게 어떻게 제드 맥클럽이 여기서 소송을 안 당했지? 그러니까 이해가 저는 솔직히 지금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SEC가 리플사에게 소송 건 거 자체가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번에 이제 소송을 맡으신 아날리사 토레스님이 이 소송권을 계속 이제 보면서 이제 보면 볼수록 SEC 싫어할 것 같아요. 저도 관련 정보를 계속 찾아보는 입장에서 아무리 법정이 이제 팩트 기반이긴 하지만 좀 되게 얄밉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제 합의로 가고 생각보다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불장인데 리플사도 이렇게 너무 오래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합의를 빨리 하는 걸 더 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세계에서 6번째 큰 은행이 XRP가 스위프트보다 더 좋고 빠르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6번째? 그래서 어떤 은행일까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6번째 미쯔비시, 7번째 HSBC, 8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미쯔비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위프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는 유일한 회사는 어디인가요? XRP, 리플사 XRP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SEC가 리플사를 고소했을까요? 이 소송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말이 변호사님이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지 결국 이번 소송권이 정치적인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파트 2 레이러, 파트 2는 나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내용이 나오면요 잘 요약을 해가지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틴 르가드 현재 유럽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요약해 드릴 건데요. 표정을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 틀어드릴게요. Particularly Bitcoin. I think you once said that Bitcoin's funny business needed proper regulation, and this is a week 이게 지금 그거죠. 이게 비트코인 관련 또 물어보니까 또 비트코인 질문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살짝 열받으신 것 같은데. in which we learned that Tesla holds a lot of Bitcoin and plans to accept payments in it. Is this sensible? 지금은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인터뷰어가 이제 크리스틴 르가드 씨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은 퍼니 비즈니스, 웃긴 비즈니스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테슬라나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어떻게 생각하냐, 비트코인을 살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째려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뷰도 그렇고요. 여기 뉴스가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요. 이제 인터뷰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은행 총재 크리스틴 르가드는 비트코인을 홀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out of the question.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요. 현재 유럽이나 아시아, 영국, 미국 전부 스탠스가 틀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씩이요. 근데 이 발언이 상당히 큰데 일단은 유럽이 50개 정도 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7억이 넘고 잘 사는 나라죠. 못 사는 나라도 물론 있지만 일단 비트코인은 통화로서는 부적격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디지털 커스터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요. 결국 비트코인은 통화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요 비슷한 스탠스로 봐야 합니다. 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발언으로 크리스틴 르가드 씨가 관련 말도 많고 이제 욕도 많이 먹어요. 누가 욕할까요? 비트코인 홀더분들이 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유럽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그쵸? 왕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IMF 웹사이트인데요. IMF 하이 레벨 어드바이즈 그룹 핀테크. 핀테크에 관해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이제 그 어드바이저 그룹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플의 체험에 크리스 라슨 씨가 여기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일을 해왔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뉴스가요. 현재 리플사가 미국 중앙은행 브릿지 통화로서 각 나라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80% 정도 되는 나라에서 뭐 G20까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여러 중요한 문제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개방형 표준 확립 API 이야기하는 거고요.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결국 브릿지 통화로 XRP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리플사의 의견입니다. 그게 말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플 파트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BOA하고 리플사 파트너가 맞냐 그랬는데 최근에 별로 안 됐어요. 나온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it is now 100% 컨펌 됐다. 100%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리플사는 파트너이고 리플렛 멤버입니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또 멕시코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 또 역시 리플렛 멤버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바노트라는 이제 멕시코 은행인데요. 이제 바노트도 이제 리플사 멤버인 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멕시코 하니까 타코벨 먹고 싶습니다. 타코벨 맛있지 않나요?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생강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XRP 죄송합니다. 오버 한번 해봤습니다. 몇 구독자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커피 끊으면 $30 간다고.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생강차의 효능은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관절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질 환자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혈관 확장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요. 토니 발렌티노 님입니다. 무섭게 생겼네. 여기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요. 내용이 규제 명확성은 처음에 메이저 발표가 될 것이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눈치 보던 기관들이 크립토 마켓에 많이 들어올 것이며 발표가 난 뒤 몇 주 안에 암호화폐 총 마켓캡이 몇 조 달러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마켓캡이 올라간다. few trillion within weeks. 몇 주 안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에 스텝은 UN, IMF, 페드 등이 XRP 뒤에서 무게를 실어줄 것이다 라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게요. 이제 미국 정치,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이제 아시면은 부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규제 문제들의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게 콩그레스, 의회인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콩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되게 미루고 너무 보수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기관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SEC 뭐 규제 이거 명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파이널 보스급들인 콩그레스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관련 뉴스가 나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번 주에 한두 편 정도 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